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의미가 큰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힘먼 스피치 문건 등 SEC 내부 문건들이 결국에는 리플 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데 왜 리플은 증권이냐, 이 같은 리플 측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그동안 꼭 공개돼야 한다. 이걸 통해서 SEC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게 화두였는데 일단 해당 문건들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리플 측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리플 관계자들 반응 아주 뜨겁습니다. 리플 CEO부터 사이다 발언의 대가, 이 리플 법률 고문까지 한마디씩 촌평을 제시했는데 이게 또 내용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사건이 미국 사회 전반에 안기는 충격파가 꽤 세긴 센가 봅니다. 이번에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도 무려 12명이나 갠슬러를 향해서 규제 작업에 대한 속도를 늦추고 기업과 대중들의 피드백을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 갠슬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제발 독단적으로 규제권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분위기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만에 하나 SEC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라도 하게 된다라면 게리 갠슬러, 이 문어대가리 아저씨에 대한 사임 여론, 대중 압박 수위 상상 이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식 재판 브리핑이 이제 막바지 국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료가 결국에는 리플 측으로 넘어가면서 리플로서는 아주 큰 1승을 추가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잇따라 지원군들이 곳곳에서 가세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몰 이해가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비판들도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 소송 결과를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분위기 참 좋다, 이 정도로는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소식들 종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서 윌리엄 힘먼, 이 미친 인간, 당시 SEC 기업금융부 국장은 이렇게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SEC 고위 관계자가 말하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렇게 이더리움 시세는 폭등했습니다. 그동안 리플 측은 이더리움과 XRP는 유틸리티적인 특성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고 XRP는 증권이냐, 대체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윌리엄 힘먼이 이더리움은 비증권 이런 발언을 한 것이냐, 이렇게 공격해왔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법원 역시 힘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무려 6번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그 6번의 명령이 내려지는 동안 SEC는 부단히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닌 힘먼 개인 의견이라고 답하더니 나중에는 SEC 공식 입장이고 그래서 SEC 내부 기밀에 해당해서 공개 못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 힘먼이 스피치 원고 작성 과정에서 SEC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비밀 유지 특권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법원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SEC를 향해서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 이렇게 고강도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고 원고 작성과 관련해서 간단한 조언을 받은 것까지는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법원이 교통 정리를 하면서 힘먼 스피치 등 내부 문건 리플 측에 제출해라, 이런 명령이 지속적으로 내려졌고 그게 무려 6번에 달했던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SEC가 결국에 꼬리를 내린 데는 의외의 계기가 결정타 역할을 했는데 바로 윌리엄 힘먼, 이 미친 인간이 SEC 기업금융부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스케줄 일정을 담은 문건이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무려 189페이지, 그만큼
다양한 그의 행적들이 공개가 된 건데 내용이 꽤나 충격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힘먼은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2018년 6월 그 스피치 이전에 이더리움 관계자와 최소 7번 이상의 미팅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먼의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시세를 띄워야 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소속의 심슨 대처로부터 힘먼은 거액의 돈을 받기도 했는데 이걸 SEC 윤리국이 파악을 해서 전 직장 관계자와는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은 물론 전화 통화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힘먼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먼은 이더리움 관계자, 전 직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미팅, 연락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이 6번째 공개 명령을 내린 것이 지난 9월 30일이었고 SEC는 무려 3주 가까이 뜸을 들이다가 해당 문서들을 만들어서 이번에 리플 측에 넘겼습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1승이 드디어 기록됐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측 법률 고문이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이다 발언을 통해 SEC를 비판해왔던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18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고 법원 명령이 6번이나 내려지고 나서야 마침내 힘먼 문건을 확보하게 됐다. 지금은 SEC의 요구에 따라서 비밀로, 기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싸울 가치가 충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비공개 조건으로 리플 측에 넘어간 건데 이게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면 곧 우리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기대됩니다. 리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아예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히기도 했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SEC는 이번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과 명확성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절대 SEC를 믿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위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번 문건 제출에 대한 SEC의 의도를 놓고 나름의 비판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SEC가 이렇게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SEC가 투명하게 또는 명확하게 이번 소송을 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거니까 이 표면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리플 측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SEC가 일바로 타깃으로 삼아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암호화폐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급기야 규제 기관들이 서로 규제권을 갖겠다라고 욕심을 내면서 싸우는 대상이 됐습니다. 리플 XRP가 증권인지 여부에 따라서 SEC 중심의 규제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CFTC 중심의 규제권이 설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리플 소송을 놓고 세기의 크립토 소송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규제권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SEC가 워낙 우악스럽게 규제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대중의 여론도, 의회의 여론도 SEC의 비판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 12명이 갠슬러를 향해서 나름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인데 갠슬러가 바이든 정권의 의제를 둘러싸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규제 작업의 속도를 늦추고 대신 기업과 대중의 의견을 듣는 피드백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겁니다. 이게 보통 공화당 의원들이 갠슬러를 향해서 이 경고 차원에서 비슷한 멘트들을 자주 내놨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경고 멘트이고 무려 12명이나 이름을 올렸다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SEC가 규칙 제정 과정에서 개별 규칙과 기존 규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충분한 평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의 경고성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건 꼭 리플 소송을 지칭하는 건 아닐 겁니다. 보통 SEC의 규칙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30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대중과 기업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점을 표면적으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00년 전 기준을 근거로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겠다라는 SEC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올라서 있는 만큼 사실상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에 대해서 기존의 규칙과 새로운 산업의 특징 사이에서 고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는 참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리플의 승소를 100% 장담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리플 측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해석됐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부분 리플 측의 우호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건 그렇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에는 늘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한 방이 나와서 리플이 한 방 먹을 수도 있겠지만 부디 그런 돌발적인 상황, 변수 없이 지금의 흐름이 잘 유지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면 시세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만으로 신규로 진입을 하시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점들 염두에 두셔야 하고 기존 홀더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지켜보다 보면 그래도 웃는 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